한국에 있는 손흥민 뉴캐슬 이적, 생막시맨과 트레이드, 해리 케인 레알 마드리드 이적, 벤제마 대체자 되겠다. 토트넘 손케 대체자 구하기. 정말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일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빅6 중에서 가장 무관에 익숙한 팀은 어디일까? 정답은 토트넘이다. 7에서 8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우승 이후 15년 동안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첼시와 리버풀은 유럽의 챔피언이 됐고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챔피언이 됐다. 아스널 역시 잉글랜드 FA컵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시즌엔 호기롭게 무관 탈출에 도전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보강을 했고 우승 청부사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출발은 좋았다. 개막 후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최상단에 자리했다. 하지만 스포르팅전을 시작으로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모든 컵대회에서 탈락하며 무관이 확정됐고 최소한의 목표였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 획득도 실패했다. 설상가상 리버풀,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에까지 밀리며 아예 유럽 대항전 자체를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이제 무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이에 국내에선 토트넘의 레전드가 돼가고 있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주기도 했다. 케인은 10년 가까이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메이저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2015에서 16시즌 합류 이후 지금까지 약 8시즌을 소화했지만 트로피 진열장엔 먼지만 가득하다. 이유가 있었다. 토트넘을 떠난 많은 선수들이 무관이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다. 과거 가레스 베일과 루카 모드리치가 그랬고 카일 워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파울리뉴, 키어런 트리피어 등이 그 주인공이었다. 심지어 데스크라인을 구축한 크리스티안 에릭센마저 이번 시즌 맨유에서 EFL컵 최정상에 올랐다. 다른 리그로 간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탕기 응돈벨레는 이번 시즌 나폴리와 함께 스쿠데토의 주인공이 됐고 에릭 라멜라와 브리안 힐은 세비야에서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우승을 거머쥐었다. 응돈벨레와 힐은 토트넘 주전 경쟁에서 밀린 후보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손흥민과 대판 싸웠던 토트넘 핵심 선수. 결국 팀 떠날 준비하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이자 수문장인 위고 요리스가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요리스는 최근 프랑스 지역 매체 니스 마틴과 인터뷰에서 구단을 위해서든 저를 위해서든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다. 한 시대의 끝이다. 다른 것에 대한 열망도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아직 토트넘과 1년 계약이 남아있고 축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겠다. 고 설명했다. 요리스는 친정팀인 프랑스 OGC 니스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니스는 나의 도시, 나의 클럽, 나의 뿌리다. 운명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볼 것, 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트넘 내 최고참인 요리스는 최근 기량 저하 및 부상 등으로 인해 시즌 내내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토트넘 역시 그의 대체 선수를 찾기 위해 골키퍼 영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스가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구단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더 타임스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한 구단은 요리스에게 현재 받고 있는 연봉보다 3배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라고 보도했다. 다만 요리스가 최근 니스 인근에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보다는 니스행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요리스는 2020년 에버턴과의 경기 도중 손흥민과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필드에서 의견 충돌로 말싸움을 하던 두 사람은 라커룸으로 돌아온 뒤에도
팀을 위해 더 뛰어라.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냐 등 고성을 지르며 서로를 쏘아붙였다. 이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지자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요리스를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존경한다 라고 수습했다. 요리스 역시 손흥민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다. 성품 또한 훌륭하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불화설을 일축했다. 3. 기차 이미 떠났어요. 김민재. 토트넘 제안 거절. 미래는 맨유에 있다. 토트넘 호스퍼가 다시 한번 김민재, 27, 나폴리, 영입에 도전했다. 그러나 기차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다. 이탈리아, 칼치오 나폴리 24는 3일, 이하 한국 시간,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소속 프란체스코 모두뇨 기자의 말을 빌려, 김민재는 맨유로 간다.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그를 맨체스터에서 빼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라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토트넘이었다. 매체는 토트넘 역시 김민재와 계약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김민재는 토트넘을 거절하고 맨유로 이적한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나폴리와 작별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나폴리에 합류하자마자 칼리두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완벽히 지원했고,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최고 수비수로 발돋움했다. 그는 작년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역사를 쓰기도 했다. 나폴리도 무려 33년 만에 리그 정복에 성공했다. 푸른 철기둥으로 등극한 김민재는 단단한 수비로 팀의 리그 최소 실점을 이끌며 1등 공신으로 활약했다. 구단 통산 세 번째 리그 우승이자 디에고 마라도나 없이 일궈낸 첫 스쿠데토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세리에 A 최고 수비수도 당연히 김민재의 차지였다. 그는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팀 동료이자 주장 조반니 디 로렌초와 테오 에르난데스, AC 밀란을 따돌리면서 데뷔 시즌부터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됐다. 이 역시 아시아 선수 최초 기록이다. 자연스레 주가는 폭등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5천만 유로, 약 70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그를 데려가려는 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폴리 역시 재계약을 통해 그를 붙잡으려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이적은 시간 문제인 셈. 모두뇨 기자는 김민재는 일요일에 모든 팀 동료들과 함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 있을 것이다. 그는 징계를 받았지만 경기장을 찾는다. 나폴리에서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행선지는 프리미어리그가 유력하다. 수비 보강을 꿈꾸는 맨유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 맨유는 김민재가 베이징 과한 중국에서 뛰던 시절부터 그를 관찰했으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스카우트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뿐만 아니라 토트넘 역시 김민재 영입에 도전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모두뇨 기자는 김민재는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 곧 프리미어리그로 간다 라며 토트넘도 김민재를 영입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미래는 맨유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토트넘이 김민재를 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토트넘은 약 3년 전 주제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김민재 영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돈을 아끼다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무리뉴 감독은 추후 AS 로마 사령탑을 잡은 뒤 나는 토트넘 시절 김민재를 원했고 그와 영상통화도 했다. 당시 베이징은 1000만 유로, 약 140억 원을 요구했다. 700만 유로, 약 98억 원에서 800만 유로, 약 112억 원면 그를 영입할 수 있었지만 토트넘은 500만 유로, 약 70억 원만 제시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실력을 증명하자 다시 한번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1000만 유로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만 그만큼 그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 하지만 김민재로서는 토트넘을 택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맨유와 달리 8위로 시즌을 마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아예 나서지 못한다. 심지어는 감독도 단장도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반면 맨유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지도 아래 팀을 단단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부임 첫 해부터 리그컵을 우승하며 6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재정 면에서도 토트넘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 결국 김민재는 토트넘이 아닌 맨유 이적에 가까워지고 있다. 3년 전 하늘이 내린 기회를 놓친 토트넘으로서는 이제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를 적으로 만나게 될 전망이다. 4. 김이 그바르디올보다 못한 게 뭐지? 맨시티. 영입 1순위 센터백 평가 항목. 위문점 투성이. 맨체스터 시티는 김민재, 27가 영입 1순위 센터백이 아니다.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의 주전 센터백 요슈코 그바르디올이다. 물론 맨시티는 그바르디올의 영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 김민재를 관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1순위 센터백은 김민재가 아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4일, 한국 시각, 맨시티는 센터백 중 최소 1명을 이적시킬 계획이다. 존 스톤스, 루벤 디아스, 마누엘 아칸지, 네이선 아케, 아이메릭 라포르트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바르디올은 맨시티와 꾸준하게 연결돼 왔다고 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바르디올을 선호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 매체는 공중전의 파워와 볼을 다루는 능력이 맨시티와 어울린다.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센터백을 맨시티는 팀 전술상 선호한다고 했다. 그바르디올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촉망받는 센터백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매체가 언급한 상세한 능력치는 김민재의 경기력과 일치한다. 공중전의 파워에서 김민재는 세계 최정상급이다. 볼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다. 패싱 연결은 능하고 미드필더로 뛰는 기동성은 김민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능력이다. 1억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가 필요한 그바르디올의 영입이다. 반면 김민재는 나폴리의 이적 옵션 방출 조항, 톱클럽이 아닌 팀은 약 4,600만 유로, 톱클럽의 경우 약 7천만 유로, 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김민재는 경쟁력이 차고 넘친다. 현지 매체에서도 이미 나폴리의 방출 조항 옵션을 고려할 때 김민재의 이적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맨시티가 이 점을 주목하면서 김민재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민재는 맨유와 PSG가 치열한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김민재가 맨유행을 택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